이곳 천호동에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뽑아주셔서 우리 구의원 5선을 하고 지금 우리 강동구 의회 의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조동탁 의장께서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동구 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조동탁입니다. 저 잘생겼습니까? 정말 잘생겼어요? 큰일 났구만. 저는요, 세 발의 피예요. 여기 오신 우리 강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천호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똑똑하신 분이 이 자리에 좀 있으면 오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보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강동구에서 제일 똑똑한 분은 어느 분입니까? 이재영이죠? 맞죠? 이재영이를 국회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머물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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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0년을 하루같이 야인으로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과 또 이 천호동, 둔천동, 성내동, 길동이 이번에 포함됐습니다마는 4개 구에, 4개 동에 뼈를 묵겠다는 그런 각오로 이번 선거에 임한 우리 이재용 후보, 정말 당당하고 젊은 후보, 똑똑하고 씩씩하고 머리가 좋습니까? 예, 머리 좋고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후보가 바로 우리 이재용 후보입니다. 이재용 후보. 맞지 않습니까? 지금 5개월 동안 지역을 샅샅이 누벼서 처음에는 밑바닥에 바늘 하나가 보이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바늘도 보이고 개미가 키우는 것까지 다 보인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허리를 굽여서 구부리다 보니까 바닥까지 구부리는 그런 멋진 후보, 똑똑한 후보가 이재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기가 막히신 분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재영 하나를 못 만든다면 앞으로 우리 정권은 계속 뺏길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재영 어제 TV를 보면서 이해식과 토론을 하는데 1.1mm도 안 밀리고 모든 걸 소화해내는, 그리고 이해식이가 말이 막혀서 말을 주정주정거리고 인상이 저 거리에 나온 거렁뱅이에 못지않게 그렇게 뭉그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각오를 느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원에 있으면서도 GTX D를 갖다 놨고, 또 하남시에 어머님이 물러나셨지만은 K-팝 월드라는 어마어마한 약 15조 가까이 되는 투입되는 그런 좋은 젊은이들의 미래를 갖다 놨습니다. 이곳 천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수대를 만들어놔서 잘못했기 때문에 바닥 분수로 만들어서 4년 동안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같이 있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저 건물 올라가죠. 지하에 가면은 수영장이 있습니다. 9월 30일 날 오픈을 합니다. 유일하게 강동구 천호동 암사동만 수영장이 없는 곳이 바로 우리 천호동이었습니다. 그것을 뒤에서 저를 얼마나 책찍질을 하든지 이재영 한번 나와보세요.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정말 만들어냈습니다. 강동구에서 규모가 제일 큰 수영장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천호동에 주차장이 모자라죠. 주차장이 400~500명이 그 지하에 들어옵니다. 앞으로 우리 천호동의 삶의 히어로를 느낄 수 있도록 4월 10일 날 우리 이재영 후보를 뽑읍시다, 여러분. GTX-T 이미 패스했습니다. 그거를 이재영 후보가 국토부 장관을 8번 정도 만나가지고
결국은 이쪽으로 유턴을 해놓으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이재용 후보 요건 못하고 현직들이 자기네들이 다 했다고 천스하게만 도배를 해놨습니다. 그런 사람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암사동 사건도 어제 TV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그때 당시에 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암사동에 약 몇 수십 번을 자기 애인을 찌르고 그 예비 장모를 찔러서 그 사건이 무궁무진한 사건입니다. 그거를 봐줬습니다. 봐줘 변호사가. 알고 계시죠? 여러분. 저 이제 물러나겠습니다. 한없이 제가 우리 이재용 후보를 업고 다녀도 모자랄 그런 멘트가 많은데 이재용 그래도 당사자가 올라오셔서 해야만이 믿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머님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재용 어머님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지금 그 곱던 어머님의 모습이 시골 할머니처럼 변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찡합니까? 어제 이재용 의원님 마지막 멘트에서 어머님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던지 저도 울컥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구 세 번 놓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재용! 한동훈! 이재용!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조동탁 의장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이제 우리 후보를 모셔야겠지만 우리 강동은 갑을이 있습니다. 그렇죠? 갑엘은 누가 나오셨나요? 예, 우리 전주의 의원께서 지금 여러분을 보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셔서 우리 갑도 당선되고 을도 당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주의 의원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군주의 전주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이 오셨네요. 저기 옆에 보면은 벚꽃이 며칠 사이에 아주 활짝 피었습니다. 저는 이 활짝 핀 벚꽃처럼 우리 강동에도 발전의 벚꽃이 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GTX-D 강동 경유한다 지난 2월에 발표했는데 이거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예, 국민의힘이 만들어냈습니다. 맞죠? 저도 열심히 뛰었고 또 우리 이재용 강동 을 후보도 열심히 뛰었습니다. 각각 열심히 우리 원희룡 장관님 괴롭히고 GTX-D 강동 들어와야 된다. 왜 빠졌냐 정말 여러 차례 만나고 설득하고 해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이 강동 경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보면 민주당이 숟가락을 정말 잘 얹어요. 이 국민의힘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걸 또 현수막은 금방 걸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민주당처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의힘은 품격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정과 상식에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일당이 돼야 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여전사로 거듭났습니다. 사실 제가 뭐 판사 20년 해가지고 뭐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언성 높이고 뭐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은 아닌데 제가 국회 가보니까 정말 일당의 독재, 일당의 의회 독재가 너무 심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강동 발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그리고 서울시장, 구청장과 소통하는 필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보세요. GTX-D 강동 경유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정확히 어디를 하는지가 아직 안 정해졌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 시작하는지가 아직 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앞당기기 위해서는 누가 강동갑의 강동을의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굴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2번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동 발전을 위해서는 바꿔야 바뀝니다. 이번에는 2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강동갑에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 이재용 후보 너무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갑을 힘을 합해서 우리 강동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동갑도 서울의 동쪽 끝이다 보니까 정말 고난지도 숙제가 많아서 일 잘하는 저 같은 이런 후보가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강동을은 어떻습니까? 강동을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올해 둔촌 주공 아파트가 입주가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교통난도 심할 거고요. 그래도 거기에 걸맞는 학교 시설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을 해결할 적임자 누구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의 법치로 가느냐, 아니면 범죄자들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가느냐, 그러한 심판의 기로에 있습니다. 또 하나, 강동 발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시속 100km의 발전 속도로 갈 거냐, 이 활짝 핀 벚꽃처럼 활짝 핀 강동의 발전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시속 10km의 저주행으로 가느냐, 바로 이 심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번 4월 10일 총선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번에는 2번입니다. 왜냐, 정말 강동 발전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에 국회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정말 절박합니다. 저도 여기저기 인사를 다니면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굉장히 의기소침해지세요. 왜냐면 근데 우리가 수도권에서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깁니다. 근데 어떻게 이기느냐?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사전투표 꼭 참여해 주시고요. 4월 10일 투표 꼭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열심히 이끈 길동 에스컬레이터도 우리 이재용 위원장이 국회에 들어가서 철저히 뒷받침해서 올해 안에 꼭 착공할 수 있게 저도 돕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누나니까, 제가 재영이 누나예요. 그래서 일단 제 이름을 3번 전주해 주시고, 우리 또 이재용 3번 연호해 주시고,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2번입니다. 강동의 발전 바꿔야 바뀝니다. 전주해! 이재영!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전주의원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이 10분입니다. 지금 방금 전화 왔는데, 여기 오시는데, 차가 밀려서 조금 늦대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 후보님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한번 우리 이재용 후보님을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재용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왕 하실 거면 제대로. 이재용!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른한 오후 2시에 수많은 분들이 우리 천호공원에 나와서 우리 한동훈 위원장 오시는 걸 기다리면서 또 저 이재용을 밀어주고 지지해 주시기 위해서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요즘에 유세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쉬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죠?
들을만 하죠? 네. 여러분, 앞서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강동구는 진짜 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맞죠? GTX D 라인. 이거 여기에 가져올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기 둔촌동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지해서 멋진 바이오 산업단지 유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기 지금 한강 르네상스로 다른 지역은 다 혜택 받고 있는데 우리 지역만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거 오세훈 시장한테 협조하고 압박해서 우리 강동구로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길동 에스컬레이터 요번에 착공 확실히 시키고 우리 주민들이 그 60개 넘는 계단을 이제는 에스컬레이터로 편하게 오르게 내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성내동에 종상향 시키고 400%까지 용적률 올리겠다고 공약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길동시장에 있는 그 우체국 옮겨서 우리 주민들, 우리 길동에 하나도 없는 그 문화시설, 편의시설을 만들겠다고 공약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외에도 수두룩합니다. 근데 저는 이 공약을 내면서, 이 많은 공약을 내면서 속으로는 매우 아팠습니다. 왜? 예전에 국회의원들이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만약 지금까지 일을 제대로 했다면 제가 내놓을 공약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강동구, 우리 천호동, 성내동, 길동, 둔촌동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왜?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 원했던 그 발전, 조금 더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 싶어 했던 그 소박한 꿈, 조금이라도 우리 애들이 좋은 교육 환경 속에서 진짜 멋진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그 소망, 그것이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중앙정치에 가서 당대표 호위무사하면서 그것도 모자라 당대표의 3호 호위무사하면서 하는 그런 정치인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강동구를 멋지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위대한 강동을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하고 싶어하고 실천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이번 선거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공약들 얘기하면 야, 이재용 그 큰 공약들 네가 어떻게 다 해낼 수 있겠어? 질문합니다. 저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 공약들이 과연 과거에 안 나왔었느냐? 나왔죠. 지켜졌느냐? 안 지켜졌죠. 그럼 제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죠. 왜? 일단 중앙정부하고 우리는 같은 당입니다. 서울시에서 수많은 정책적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이 저하고 절친입니다. 물론 저보다 나이 좀 많긴 해요, 오세훈 시장이. 근데 그 오세훈 시장이 저한테 제 생각엔 좀 빚진 게 있을 겁니다. 왜? 시장 선거에서 열심히 뛰어줬으니까. 저는 그거 어떻게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강동구 발전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주고 지원해달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년 전에 그 어려운 지방선거에서 이수희 구청장을 14년 만에 당선시켰습니다. 지금 산적해놓은 이 모든 숙제들을 해결을 누가 같이 해줘야 됩니까? 바로 구청장이 같이 해줘야 됩니다. 이수희 구청장과 핫라인, 언제나든지 전화해서 요구하고 논의하고 뭐든지 함께 만들자고 하는 그 구청장이 우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되지 않을까요? 이 수많은 얘기들을 실질적으로 또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시의원들입니다. 근데 강동구에는 총 5명의 시의원이 있습니다. 이 5명의 시의원이 다 누구냐? 국민의힘 출신들입니다, 여러분. 강동구도 굉장히 중요하죠. 구의회 의원들 18명이 있습니다. 근데 구의회 의장 누가 맡고 있습니까? 바로 강동구 여기 천호이동 조동탁 의장 아닙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게 실질적인 환경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숙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어려운 공약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대통령, 중앙정부,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돼야지만이 이 강동구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30년간 지역 정치하면서 그 어떤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 어떤 거 해놓지 않은 사람을 뽑으면은 이 강동구가 과연 바뀌겠습니까? 이제는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 정치를 해야 될 시대가 이제 강동구에 도래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30년 된 낡은 엔진 갈아 끼우고 새 엔진 장착해서 추진력 있게 속도감 있게 강동구의 변화를 이끌어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강동 주민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아이가 5학년입니다. 아이의 아빠로서 저 성일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가 좋은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게 아빠의 꿈이자 여기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꿈입니다. 그 꿈 제가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사심이 조금 들어가서라도 정말로 열심히 좋은 교육 환경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과거에 묻혀있는 과거만 생각하는 정치인은 과거 얘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과거 얘기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도 없고 뭔가 새롭게 하겠다는 그런 비전도 없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정치인, 새 인물을 통해서 화끈하게 강동구를 멋지게 변해야 될 시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어제 TV 토론회를 지난주에도 그 녹화 방송이 어제 방영이 됐습니다. 저는 그 TV 토론회를 하면서 참담했습니다. 상대 후보가 저를 공격할 게 없으니까 제 철을 공격했습니다. 공격할 게 없으니까 우리 부모님을 공격했습니다. 저는 후보 토론회 때 상대 후보 딸이 강동구청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 저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본인은 나에게 그런 개인적인 치명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강동구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강동구가 강남 3구를 뛰어넘어 독보적인 강동구만의 멋진 지역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이제는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강동을 함께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던데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소리 질러 환영해 봅시다. 우리 한동훈 위원장, 우리 천호공원에 왔습니다.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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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며칠 만에 다시 왔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강동에서 꼭 이길 겁니다. 꼭 이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의 보수정당과 달리 우리 국민의힘은 우리 모두 내일 사전투표할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부터 수개표를 병행합니다. 하나하나씩 다 까볼 겁니다. 저희를 믿으십시오. 사전투표로 나서주십시오. 왜 사전투표로 나가야 하느냐? 3일 투표하는 사람들과 하루 투표하는 사람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전투표는 기세입니다.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우리 선량한 시민들의 기세를 사전투표 참여의 물결로 보여주십시오. 제가 감시할 겁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저는 내일 이대와 이화여대와 연세대 등이 있는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할 겁니다. 여러분, 이대 얘기 나오니까 생각나는데요. 이대생들이 성상납을 했다라고 하는 막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김준혁을 비호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또 드러난 것 중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와핑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쓰는 얘기입니까? 그런 다음에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게 뭔 소리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그분은 국회로 갈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치료를 받아야 될 분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국회의원 될 수 있다라고 말할 겁니까? 그런 막말 해도 된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그 사람을 물을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더 하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여성 비하적인 멸칭을 일부러 얘기했죠. 이재명 본인의 별명이 뭡니까? 그건 자기 스스로 진짜 한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김준혁 같은 사람을 그대로 유지할 거면 바바리맨을 국회로 보내라 하십시오. 다를 게 뭡니까? 여러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셨습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상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당시에 부동산이 무너졌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폭탄이 떨어졌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거 누가 한 겁니까? 문재인 정부가 했던 거예요. 그때 부동산은 오르고 우리는 힘든데 세금만 올라갔어요. 그게 정부입니까? 그걸 우리 정부가 바로 잡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정부가 힘을 합쳐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지난해 평균 18.6% 낮췄습니다. 또한 종부세 부담 완화로 조치를 통해서 2023년 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세금 절반 이상 세금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부동산이 폭등하고 종부세 폭탄 날라오는 거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우리 정부는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국민들께서 공시가격으로 마음 졸이고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앞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할 겁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재산세와 건보료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우려를 덜어드릴 겁니다. 이거 저희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부동산 폭등과 종부세 폭탄의 문재인 정부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저희를 선택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뭐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공직을 맡으려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직을 맡으려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공직으로 자기 이익을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정치하겠다는 명분이 뭡니까? 자기가 죄 짓고도 감옥 가지 않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공적인 정치의 명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다 똑같아요. 더합니다. 이지은이라는 후보가 있습니다. 마포갑에 출마했어요. 경찰을 했다는 경력 하나로 공천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경찰할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경찰 조직을 속이고 자기 개인을 위해서 로스쿨을 다녔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공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든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게 적발돼서, 감사원에 적발돼서 징계까지 받았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국회의원 돼도 학교 다닐 겁니까? 뭐가 다릅니까? 더 하죠. 경찰은 더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조국과 이재명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만 모이는 겁니다. 양문석 같이 사기치는 사람만 모이는 겁니다. 양문석이란 분이 며칠 전에 유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몰지 마라. 누가 멀쩡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기친 거 맞잖아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사기 대출이라고 하면 국민을 고소하겠다고 하길래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저를 고소하라고 했죠. 왜 못합니까? 하라고요. 이미 새마을금고에서 허위 서류로 사기친 거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며칠 견뎌서 국회의원 배지 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속이고 농락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걸 막아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동산 폭등 막고 종부세 폭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실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모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모인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처럼 살아오셨습니까? 조국처럼 살아오셨어요? 김준혁처럼 살아오셨어요? 이지은처럼 살아오셨습니까? 공영훈처럼 살아오셨습니까? 양문석처럼 살아오셨습니까? 박은정처럼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투표장으로 갑시다. 사전투표장으로서 우리의 분노를 보여줍시다. 가셔서 우리는 그렇게 너희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말해줍시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너희같이 사는 거 절대 가르치지 않겠다고, 땀 흘려 살면서 나라를 발전시키겠다고 당당하게 말해줍시다. 여러분, 저희가 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정말 저 믿으십시오. 저 아직 10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뻥치는 거 못합니다. 아직 그런 거 못 배웠어요. 여러분이 투표장에 나가시면 우리가 이기는 거고, 여러분이 투표장에 나가시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냥 지는 게 아니에요. 투표장에만 나가주십시오. 그러면 이재영이, 전주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할 겁니다. 제가 그 옆에 언제까지나 서 있을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의 선배와 우리의 부모님이 어떤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나라입니까? 조국 대표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헌하겠다고. 자기 맘대로입니까?
아니 범죄 혐의로 감옥 가게 생긴 사람이 무슨 개헌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됐던 근본은 우리가 자유를 존중하고 경쟁을 존중하고 약자를 보호해왔기 때문 아닙니까? 그 헌법 정신에서 자유가 빠지면 대한민국이 존속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허용하실 거예요?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내일 당장 투표소로 가셔서 그게 안 된다. 우리 너희 같이 살지 않았다. 앞으로도 너희 같이 살지 않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외쳐주십시오. 전주회와 이재용은 강동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한동훈도 강동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희가 강동을,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이재영 전주회 여러분 지금까지 나오는 여론조사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제부터입니다. 그거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나가주시면 돼요.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모입니다. 평일에도. 왜 나오셨어요? 여기 왜 나오셨어요? 저는 도대체 여기서 왜 이러고 있습니까? 저는 왜 100일 만에 이러고 있습니까? 저는 바라는 게 한 가지뿐입니다. 저는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 마음으로 오신 것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동훈 전주회 이재영